자,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정 뭐 불편하신 분들은 드라마 보셔도 됩니다. 뭐 오늘 뭐 시장 사실 볼 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도 공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섹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코너 준비했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미롭지 못한 시장인데. 힘들죠. 자, 그래도 타이틀은 지금 좀 전에 나갔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돌파했어요. 네. 물론 규모보다는 이제 이 내실이 중요하긴 그렇죠. 할 텐데 네. 수출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뜯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은 2021년도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 실적이 지금 10.5조 원 정도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중화권 비중이 거의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이라 하면은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대만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을 뽑아내기가 과거보다 쉽지가 않은 게 워낙에 이제 과거 대비 한 브랜드에 이렇게 집중돼서 나가는 이제 비중이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히트 상품이 나왔다, 또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 종목으로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됐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지금 브랜드 개수가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화장품 브랜드 많네요. 개수가. 네, 그러니까 편의점 업체의 점포 개수만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에 2배가 된 숫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대비 브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서 규모로는 당연히 엄청 커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나눠 먹는 그런 업체들의 몫이 좀 더 작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파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더 좀 치열하게 그런 경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 6.18 때도 약간은 아쉬운 실적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었던 게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18이 뭔가요? 6월 18일에 하는 징동의 이제 쇼핑 페스티벌인데요. 징동닷컴.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알리바바가 11월 11일에 매년 진행하다 보니까 징동도 이제 그 회사 창립 기념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쇼핑 페스티벌 하는데 근데 다른 업체도 다 같이 참여를 또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6.18, 그다음 하반기 때는 광군제 이렇게 조금 대표적으로 쇼핑 페스티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화장품도 이제 뭐 이게 세분화하면은 뭐 원료가 있을 거고 네. 완제품 있을 거고 뭐 용기는 이제 거기에 포함이 잘 안 되겠지만 이 원가율이 아직도 낮고 마진율이 높으니까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형태인가? 일단은 제품이 하나 떴을 때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게 탑라인에서 있을 거고요. 한때 마스크팩이 막 유행을 네, 맞습니다. 주목하듯이. 그리고 또 과거 대비 이제 공장을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광고도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TV 같은 이런 비싼 매체들뿐만 아니라 네. SNS 같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라방이라고 하네. 네, 라방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통해서 뭐 광고로 피드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 자본이 좀 많지 않더라도 네. 소규모 자본으로도 그리고 한 가지 제품만으로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화장품을 좀 푸시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중소업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들도 시장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화장품주의 그러면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스무스하게 이제 봤을 때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직관적으로 들어요. 잘 보셨어요, 직관적으로. 중국하고 불편하고 뭐 네네. 이게 또 뭐 이렇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기준점이 있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봤을 그쵸. 때 네.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는지.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00억 초반 정도인데 저희가 보는 이제 영업이익이 473억 원 보고 있어서 네. YOY로 48% 감소한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내 사업하고 중국 사업 봤을 때 먼저 중국 사업이 봉쇄의 영향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1분기 때는 이제 3월만 반영됐었다면
뭐냐면은 2분기에는 4월, 5월 둘 다 또 풀립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더 영향이 컸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점포들이 휴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이제 방연되면서 중국 사업도 두 자릿수 매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도 또 안 좋았어요. 중국 네.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4월 달에는 22% 감소했고요. 그리고 11% 5월 달에 감소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거의 30년 동안 쭉 성장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또. 예, 봉쇄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소비가 위축되는 내용 때문에 시장 자체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사업은 면세점인데 네. 면세도 결국엔 중국 장사잖아요. 뒷단에는 그렇죠.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향 비중이 좀 높은. 그렇죠. 따이꼬들이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면세도 지금 인더스트리 자체가 두 자릿수 4월, 5월 달 감소했다 보니까 이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1분기엔 3월만 반영됐었는데도 아모레퍼시픽 면세 매출이 40% 감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2분기에는 4월, 5월 달 두 개의 월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사가 4분기 때 항상 이제 인건비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나가는 것들. 그래서 그렇죠. 일회성 비용들. 그렇죠. 그래서 관군제가 매출이 좋아도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 좀 그런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경영 주기를 6월 달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6월에 이제 조직 관련 비용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2분기 네. 때 이런 비용도 저희가 추정치에 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통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2분기에 유통주 쪽도 실적이 좋은가요? 여기는 유통 그러면 보통 편의점을 상징적으로 많이. 편의점이 되게 커졌죠. 과거 대비. 저희가 처음에 유통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백화점이 당연히 컸었는데 최근에는 편의점이 오히려 좀 더 좋아진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네.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편의점하고 백화점이 그나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가 이제 재산세 납부하는 시기라서 네. 전통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이제 어닝이 가장 얇은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운 편의점 업종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특히나 이제 2분기는 리오프닝이 좀 완연히 반영이 됐던 시기였었고 이번 4월, 5월, 6월 달이 정말 코로나 영향이 하나도 없었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점포 신장률까지 올라오고 이제 객단가도 올라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객수도 증가하면서 실적은 이제 가장 이쪽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백화점도 이제 특이 사항은 지금 패션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백화점의 성장을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왔던 품목이 명품이었는데 명품보다 패션 쪽이 조금 더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정상 수요 대비해서도 거의 한 하이 싱글 정도, 그러니까 높은 한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좀 고무적이다, 건전한 성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어려운 가운데에도 네. 그래도 전략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유통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혹시나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의 네. 최선호주 탑픽이 있다면 어떻게 필터링이 되는지. 네, 저는 지금 탑픽은 BGF 리테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업종이 이제 좋기는 한데 두 개 업체 볼 수 있어요.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인데 GS 리테일은 그 회사가 최근에 이커머스 쪽에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커머스 관련 손실이 한 700억 정도였었거든요, 연간으로. 근데 올해 1분기에만 300억이 났어요, 적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 한 분기에 발생을 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롯데쇼핑도 새벽 배송에서 빠지고 또 BGF 리테일도 헬로네이처 쪽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고 이번이 이커머스에 진입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드라이브 많이 걸 거다 보니까 편의점이 좋아지더라도 좀 다른 부분에서 약간 깎아먹는 부분이 있어서 퓨어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편의점 업종만 지금 다루고 있는 BGF 리테일이 조금 더 픽업하기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백화점 올라오는 부분, 이제 4분기로 갈수록 또 성수기다 보니까요. 지금 밸류션도 4배 정도, 7배 정도로 싸져 있다 보니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여름에 또 휴가 시즌에 수영 복사로 또 백화점 많이 가시니까. 네네네. 네. 요즘 우리나라 유통에 귀한 유튜브 안 하세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네. 뜸하게 올라오던데. 아니요, 안 보시는 분들이 뜸하게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